네, 우리 일반 분들 카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선 헤어질 무렵에 상대방 분들의 속마음에 대해서 읽어보겠습니다. 헤어질 무렵에 상대방 분들의 속마음을 열어봤는데 마음이 진짜 반반이었거든요. 사실 이분은 여러분이 잡았으면은 못 이기는 적 잡혔을 가능성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치만 본인의 의지로 그 당시의 이별을 막을 생각은 없었던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에게 좀 관계 주도권을 맡겨버린 느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른 이분이 헤어지자고 말을 했다 할지라도 속으로는 내가 결심했어. 나 지금은 무조건 헤어질 거야. 이러기보다는 말은 냉정하게 하는데 핑계 대는데 속으로는 모르겠어. 물론 내가 헤어지면은 내심 후련할 것도 같긴 한데 근데 계속해서 미련이 은근하게 남아있었다고 나오시거든요. 이게 집착을 상징하는 카드이기도 해서 상대방 분들이 여러분의 손을 마지막까지도 놓고 싶지 않았던 그런 의지가 조금은 보이거든요. 근데 상대방 분들은 좀 많이 지친 것 같기도 해요. 당시에 이분이 상황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헤어진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여러분에 대해서 감정이 식었거나 헤어지고 싶었던 의지가 엄청 강했다고는 보기가 어렵거든요. 하지만 헤어지고 싶지 않았는데 내가 어떻게 여러분에게 연락을 하거나 적극적으로 다시 이별을 번복하겠다 이런 의사는 없기 때문에 좀 될 대로 되라 싶으면서도 여러분이 내심 나를 잡아주길 바랬다. 여러분의 당시에 표정이나 말투, 반응 같은 거를 좀 유심하게 지켜봤던 느낌도 있거든요. 여러분은 정말 헤어질 생각이 있는 건지 내가 여러분에게 밀어냈다고 해서 여러분은 정말 연락이 끊기는지 이 카드가 되게 연애 경험이 별로 없거나 연애가 좀 미숙한 그러니까 자기의 의사 표현이라든지 이런 거를 잘 못하는 그런 분들에게서 나오기도 하는 카드예요. 그래서 상대방 분들은 당시에 여러분과 헤어질 생각이 그렇게 강했던 느낌은 아닌 것 같아요. 좀 될 대로 되라. 내가 말은 하긴 했지만 여러분이 나를 엄청 잡았더라면 내심 잡힐 생각이 있었는데 좀 흘러가는 대로 내버려두는 느낌에 가깝다는 거 우선 말씀드리고 싶고요. 상대방 분들이 헤어진 이유에 대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이분은 당시에 목표가 좀 확고했던 느낌으로 나오시거든요. 당시에 여러분에게 마음이 식었다든지 감정적인 문제 때문에 이별을 결심했다기보다는 이분에게는 어떤 미래에 대해서 욕심나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한참 일에 바쁘게 지내고 있었던 시기거나 내가 책임져야 되는 것들이 많았기 때문에 주변에 좀 사람도 좀 많았던 것 같고 계약하는 손님이 많이 몰려오던 시기라든지 아니면 내가 현재 내가 성공하는 거에 집중을 해야 되는 시기였다고 나오기 때문에 이분이 결심을 했었다는 게 나와요. 여러분과 헤어져야겠다. 결심은 있었거든요. 근데 물론 이런 의지 때문에 헤어져야겠다 결심을 했던 건 맞지만 막상 헤어질 당시의 속마음을 보면은 여러분에 대해서 좀 마음이 내심 약해져 있었던 게 보여졌다. 이별하던 그 순간에는 그렇게 단호하지 못했다. 물론 이분이 생각했을 때 내가 지금 연애할 때가 아닌 것 같아. 혹은 내가 책임져야 되는 어떤 것들이 많았기 때문에 헤어지는 게 맞는 것 같아. 생각은 했는데 막상 여러분의 목소리를 듣거나 여러분과 만나서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여러분에게 카톡 이별을 했다면 카톡을 보낼 때 용기가 좀 많이 안 났던 내심 여러분이 잡아주길 바랬던 그런 모습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상대방 분들은 현재 여러분과 헤어진 거 후회하는지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분은 첫 번째 카드부터 여러분을 놓치고 굉장히 후회를 하는 후폭풍을 상징하는 카드가 나오셨어요. 그래서 현재 여러분에 대해서 굉장히 그리워하고 있고 보고 싶고, 뭐 여러분의 근황 사진이라든지 여러분과 얼굴을 보고 있다면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서 아직도 한 번씩 되게 설레는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은 지금 여러분 말고 다른 이성과 여러분을 좀 비교 중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이성과 알아갈 만한 그런 여지가 있다고 보이세요. 그래서 현재 뭐 상대방 분들이 만나는 분이 계시거나 아니면 좀 썸 같은 관계는 있을 수가 있고, 근데 그 옆에 사람에게 집중하지 못해요. 현재 관심이 온통 여러분에게 가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두 사람의 별자리 궁합을 볼 때 황소자리와 물병자리가 나오시는데요. 둘 다 성격이 좀 차분하면서도 속을 다 비추지 않고, 그러니까 속마음을 다 보여주지 않고 조금은 내성적인 별자리들이기도 해요. 좀 말수도 별로 없고 딱 내가 편한 사람, 대화가 잘 통하는 사람, 마음이 맞는 사람과 교류하는 거를 선호하기도 하고요. 둘 다 연애가 1순위인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뭐 누군가 다가온다면 바로 마음의 문을 열기보다는 좀 오랫동안 조용하게 지켜보고 좀 썸도 오래 타시는 분들이 많았고, 한번 누구에게 마음을 열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는 분들이고요. 물론 두 사람의 성향이 조금은 다른 면이 있기는 해요. 한쪽은 황소자리의 성향을 지니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연애에 있어서 신중하고 안정적인 만남을 중시하고, 하지만 한번 누군가와 오랫동안 알아가면은 결혼까지 고려하시는 분이기도 해요. 가정적이고 보수적인 성향이 있으신 분들이고요. 물병자리 성향을 가지신 분들은 사실 이분들은 독신주의자, 비혼주의자가 좀 많은 별자리이기도 해요. 그래서 뭐 연애를 하는 거 뭐 나쁘지 않은데, 근데 내 스케줄, 나의 할 일이 좀 더 1순위이신 분들이 많았고, 좀 뭔가 배우는 거, 자기개발 같은 거 좀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두 사람 다 연애에 있어 그렇게 목매는 타입도 아니고, 오는 사람 잘 안 맞고 가는 사람 잘 안 잡는 그런 별자리들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별이 생각보다 좀 쿨하게 맺어졌던 그런 느낌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자, 그러면 이제 상대방 분들이 현재 여러분을 떠올리면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읽어보겠습니다. 이분은 여러분을 정말 못 잊고 절절하게 감정선이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을 상징하는 카드 위주로 나오시는데, 여러분은 정말 매력있고 아직도 나에게 특별한 존재야. 그리고 내가 한때 결혼까지도 고려했던 그런 아쉬운 감정이 남아있다고 하세요. 근데 지금 이분은 여러분을 딱 떠올렸을 때 마음의 상처가 굉장히 깊게 나와요. 되게 이렇게 나왔을 때는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입장에서 아니 자기가 헤어지자고 해놓고 내가 상처받았지 뭐 자기가 상처받아, 이런 분들 계시는데, 이렇게 나왔을 때는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마지막에 별로 잡지 않았다든지 아니면 여러분이 이별하고 나서 너무 잘 지내는 거 보니까 그게 너무 마음이 아파. 말은 내가 헤어지자고 했는데 괜히 내가 차인 것 같은 그런 기분을 느끼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분은 아직까지 여러분을 떠올렸을 때 되게 많이 우울하고 마음이 심란하고 아직도 감정이 오락가락 하는데, 근데 본인의 의사가 없죠. 내가 상처받고 힘든 거는 나오긴 하는데 뭐 내가 여러분에게 뭐 다가가야겠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고, 여러분에 대해서 떠올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과거 모습들 혹은 여러분과 현재 얼굴을 보고 있는 관계라면 여러분의 어떤 활동 흔적들이나 뭐 여러분의 표정, 말투 이런 걸 보면서 혹시 여러분도 나 때문에 힘들어하는 거 아닌지, 나한테 미련이 남았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괜히 의미부여하면서 여러분을 지켜보고 있는 상황일 수가 있겠다, 이렇게 보여져요. 되게 이렇게 나왔을 때는 여러분의 어떤 흔적들을 바라보고 있다고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여러분에 대해서 찾아보거나 염탐을 하고 있을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되게 이 소드 3번이란 카드가 잘 나오지 않는 카드예요.
여러분에게 못 잊고 마음이 힘들 때 내가 여러분을 생각하면은 진짜 진심으로 찐으로 많이 사랑했을 때 나오는 카드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분은 어쩌면 내가 여러분과 헤어지고 나서 이렇게 많이 힘들 줄 몰랐다 이런 느낌도 있거든요. 좀 시간이 오래 지난 후에야 여러분 빈자리도 많이 느끼고 내가 여러분을 이렇게 못 잊을 줄 몰랐어. 여러분은 여전히 매력적이고 누가 봐도 탐이 날 만한 사람들이고 반짝반짝 빛이 나는 사람인데 여러분을 좀 동경하는 마음도 있고 좀 다가가기가 어려운 느낌도 있는 것 같아요. 만날 때 여러분의 모습을 아직도 많이 그리워하고 있는 그런 모습도 보여지고 여러분이 내심 다가와줬으면 좋겠는 그런 마음도 있다. 용기가 좀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 내가 말 거는 거, 여러분에게 내 솔직한 마음을 표현하는 게 이분에게는 참 어렵다. 이런 모습들도 같이 보이시고 상대방 분들은 현재 여러분이 어떤 속마음일 거라고 추측 중인지 읽어보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과 이분들이 현재 교류 중이라면 상대방 분들이 느낀 여러분의 속마음은 나에게 미련은 남지 않았고 오히려 나를 연인으로서는 별로 좋게 평가하지 않는다. 나의 단점이라든지 여러분이 나와 함께 있을 때 좀 안 좋았던 순간들 여러분 입장에서 나에게 좋은 감정이 남아있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여러분이 친구까지 혹은 동료까지는 나와 그래도 어울리면서 지낼 생각이 있지만 그 이상의 재회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거부의사가 강하다. 나를 그렇게 반기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고 이분과 교류가 없으신 분의 경우에는 상대방 분들이 여러분이 썸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주변에 사람도 많고 연애를 하려고 하면은 얼마든지 연애를 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이 현재 뭐 일에만 집중하는 상황이라든지 아니면 여러분이 눈이 높기 때문에 아무나 연애를 하진 않지만 충분히 연애를 할 만한 상황이고 나에게 별로 아쉽지 않아. 나에 대해서는 마음 정리가 완전히 끝났어. 그래서 내가 연락을 해도 받아주지 않을 것 같아. 여러분 옆에 다른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나를 이미 잊었을 것이다. 내가 연락을 해봤자 여러분이 뭐 일십을 하거나 아니면 이미 차단을 했거나 나에게 답장이 올지조차 잘 모르겠어. 내가 전화를 걸어도 여러분이 받을까? 내가 말 걸면은 여러분이 나한테 괜히 차가워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보일까봐 좀 두려워하는 모습들이 같이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상대방 분들의 재회에 대한 입장을 읽어보겠습니다. 이분은 사실 너무나도 제외하고 싶거든요. 여러분에 대해서 좀 오랫동안 지켜봐왔고 기다리고 있었다는 그런 느낌의 카드가 나와요.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분이 물론 헤어져야겠다고 생각을 할 만한 그런 상황적인 이유는 있었어요. 뭐 당시에 본인의 성공에 대한 욕심이 좀 많았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었긴 하지만 근데 막상 헤어질 무렵 속마음을 보면은 상대방 분들이 헤어지는 것에 대해서 의사가 엄청 강하진 않았거든요. 내심 잡힐 생각이 있었지만 뭐 여러분이 그렇게 잡지 않았다든지 아니면 뭐 이분은 뭐 여러분이 한번 잡았다고 해서 바로 잡히기보다는 뭐 두세 번 여러분이 잡는다면 못 이기긴 하죠. 잡힐 생각이 있었지만 여러분이 어느 순간 연락이 끊겼다든지 좀 상황이 흐지부지해진 게 아닌가 싶은데 상대방이 좀 타이밍을 놓친 느낌이 있거든요. 와, 이제 와서 내가 어떻게 다시 만나자고 말을 하지? 차라리 여러분이 나에게 연락이 오거나 재회에 대해서 말을 할 때까지 좀 기다려보자라는 입장에 조금 더 가까웠는데 이분은 계속해서 기다렸던 것 같아요. 기다렸고 재회에 대해서 말을 꺼낼 생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신중하게 말을 꺼낼 생각이 있었던 건 맞지만 충분히 재회에 대해서 말을 할 생각이 있었다. 근데 타이밍을 지켜보고 있었다는 느낌이 있었고 내가 여러분과 대화를 하다가 뭐 여러분도 재회 의사가 있어 보인다든지 여러분과 어느 정도 관계 회복이 되었을 때 내가 먼저 말을 꺼낼 생각이 있었어. 난 충분히 재회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어. 근데 우리가 지금 현재 뭐 연락이 끊기지는 좀 오래되었거나 아니면 헤어진 지 시간이 좀 지나고 나서 좀 이도저도 아닌 관계가 되어버려서 이분이 타이밍을 놓친 느낌으로 나온다. 근데 이분은 내가
이때다 싶은 타이밍이 온다면 제외 얘기를 망설임도 없이 꺼낼 생각이 있어. 근데 이분이 좀 전체적으로 연애에 있어서 그렇게 쟁취하는 성격이 아니거나 적극적인 성격이 아닌 것 같아요. 좀 여러분의 눈치도 많이 보고 말해야지 제외해야지 생각을 하다가도 또 이내 막상 말하려고 하면은 좀 눈치를 본다든지 좀 소극적인 성향이 있으신 분이라서 여러분에게 그런 말을 꺼내는 게 좀 주저주저했던 느낌이 있어요. 어쩌면 그동안 이분은 여러분에게 연락이라든지 재회에 대해서 몇 번 말하고 싶었던 기회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때마다 뭐 여러분과 타이밍이 안 맞았다든지 하는 부분들 때문에 말을 못 꺼내고 계속 기다리고 있었던 느낌도 같이 보여진다. 자, 그러면 이제 상대방 분들이 앞으로 여러분에게 연락이 올 수가 있을지 연락 시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진짜 놀라운 거 말씀드릴까요? 이분은 제가 이렇게 쭉 연락 온 흐름을 봤는데 빠른 분들은 당장 오늘이나 내일 진짜 빠르면 뭐 1시간, 2시간 안에도 연락이 올 수가 있어요. 그 정도로 이분이 감정적인 미련과 여러분과 재회에 대한 의사 그리고 실제 연락을 하려고 하는 행동력까지 3박자를 다 갖추고 있거든요. 그래서 연락 자체는 되게 빨리 오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여러분의 경우에는 연락운이 현재부터 끊기지 않고 3개월 정도까지 쭉 이어지기 때문에 우리 일반 분들은 재회운 자체가 현재 강하게 있는 편이거든요. 상대방 분들이. 근데 조금은 조심해야 될 거는 반복적으로 옆에 알아가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다는 암시가 자꾸 나오시는데 이분이 연락을 왔을 때 뭐 만나는 사람이 있거나 아니면 좀 알아가는 사람이 있는 상태에서 올 수가 있는데 결국에는 여러분과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그분을 정리하고 여러분과 재회를 선택하게 된다. 이렇게 좀 보이는 것 같아요. 앞에 오라클 카드 상으로도 여러분과 그동안 어떤 인내하는 시간을 거친 후에 두 사람의 재회가 이루어진다. 소원성취 카드가 나오셨기 때문에 재회운이 아주 강하게 들어온 카드 배열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면 이분과 재회운에 대해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네, 이분이랑은 여러분의 카드가 굉장히 좋게 나오세요. 처음에는 상대방 분들이 여러분을 보고 싶어서 감정 기복 때문에 좀 충동적으로 연락이 오는 것 같아요. 뭐 제외해야지, 뭐 여러분을 놓치지 말아야지, 옆에 사람 정리하고 온다기보다는 만나는 사람이 있는 상태에서 여러분에게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 일단 연락부터 하고 보는 느낌인데 막상 연락을 주고받다 보면은 여러분과 생각보다 감정 회복이 좀 빨리빨리 이루어지는 느낌으로 나오시거든요. 뭐 예전에 사귀던 시절처럼 전화를 자꾸 주고받는다든지 데이트가 자주 이루어지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러다가 상대방 분들이 결심이 서면서 상대방 분들 쪽에서 여러분이 말을 꺼내기도 전에 만나는 사람을 정리하고 여러분에게 정착하는 쪽으로 가십니다. 근데 이게 빠른 분들은 정식으로 재회가 이루어지기까지 3주 정도 걸릴 수가 있겠고 좀 미뤄지는 분들은 3달 정도까지 걸릴 수가 있어요. 연락을 받고 상대방 분들이 여러분에 대해서 확신을 하고 옆에 사람을 정리하는 데까지 시간이 좀 사람마다 기복이 있을 수가 있어요. 좀 빨리빨리 진전이 있으신 분들은 3주 정도 안에 이런 흐름이 예상이 되시고 늦어지시는 분들은 3달 정도 걸릴 수가 있겠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분과 관계에 대해서 조언 카드 봐드리겠습니다. 상대방 분들이 여러분의 근황을 보거나 혹은 여러분과 공적으로 얼굴을 볼 때마다 여러분이 나한테 마음 정리한 것 같다든지 나한테 좀 선을 끊는 것 같아 라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요. 뭐 현재 이분과 교류가 끊긴 분이라면 이분이 앞으로 여러분에게 연락이 왔을 때 처음에 여러분이 너무 냉정해 보여, 마음이 없어 보여 라는 느낌을 줄 수가 있는데 그러지 말라고 하거든요. 상대방에게 내가 미련이 남은 거, 좀 마음이 아픈 거, 나도 많이 힘들었다는 거를 간접적으로라도 자꾸 표현하고 티를 내는 게 좋다고 합니다.
그렇게 할 경우 상대방분들 쪽에서 여러분에게 마음도 많이 기울어지고 제외하는 그런 시기가 땡겨질 수가 있다. 이렇게 카드가 보이시고, 우리 일반 분들은 여러분이 너무 마음을 꽁꽁 숨기고 감추는 것 외에는 크게 재회에 대해서 걸림돌이 된다든지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이 보이지 않아요. 두 사람이 어쩌면 헤어진 지 시간이 좀 오래 지난 그런 느낌도 있긴 하지만 두 사람 다 헤어지고 많이 힘들었고 기다렸던 만큼 앞으로 소원성취에 아주 길한 카드가 들어오시면서 여러분에게 강한 재회운이 암시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으시겠습니다. 네, 우리 일반분들 카드 여기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일반분들 카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선 상대방 분들의 헤어질 무렵 속마음부터 열어보겠습니다. 사실 이분은 헤어질 때 좀 심각했던 느낌은 아니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랑 오랫동안 인연이 이어져 온 상태거나 아니면 두 사람이 헤어지고 나서도 엮일 만한 루트가 있었던 것 같거든요. 뭐 겹치인이 많거나 공적인 관계라든지 뭐 같은 직장 동료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 상대방 분들은 헤어지면서도 우리가 헤어지면은 이제 끝이야, 영영 못 봐, 좀 이런 느낌이라기보다는 나름대로 확신이 있었다고 하거든요. 우리가 공적인 관계로 뭐 안부를 주고받으면서 지내다가 나중에 내가 다시 원한다면 우리가 재회가 이루어질 수가 있을 것이다. 지금은 잠깐 헤어지는 거다. 좀 이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두 사람이 헤어질 때 뭐 나쁘지 않게 헤어졌다든지 아니면 좀 상황적인 부분들 때문에 좀 나중을 기약하면서 헤어진 관계가 아닌가 싶어요. 상대방 분들은 우리 인연에 대해서 나름대로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언젠가 다시 만날 것이다 라는 확신이 있었다고 카드에서 보이시는데, 상대방 분들이 왜 헤어졌는지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실 이분은 여러분에게 티는 내지 않았지만 내심 속으로 여러분에게 뭔가 상처받았던 게 있었다고 나오세요. 뭐 여러분의 말이나 행동에 이분이 괜히 상처를 많이 받았거나 이분 입장에서 여러분이 조금은 서운해서 미워서 좀 선을 긋고 싶었던 그런 감정이 있었다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좀 내가 상처받은 마음에 좀 서운해서 뭔가 확신이 있어서 헤어지자고 말을 했다기보다는 순간적으로 좀 욱하는 마음이 있었다고 나오세요. 물론 겉으로는 이분이 뭐 우리가 지금은 연인으로 보다는 친구로 지내는 게 좋을 것 같아, 혹은 상황 문제 때문에 나중에 만나는 게 좋을 것 같아, 이런 식으로 말을 했을 수는 있긴 하지만 이분의 진짜 헤어진 이유에 대해서 열어보면은 여러분에게 상처받았고 힘들어서 내가 여러분에게 그런 마음을 어떻게든 티내고 싶었고, 좀 어떻게 반대로 얘기하자면 내가 언제나 여러분 옆에 있지 않는다는 거, 내가 여러분에게 헤어지라고도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거, 좀 여러분에게 되려 상처 주고 싶었던 그런 마음도 내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상처받았던 만큼 여러분도 나만큼 힘들었으면 좋겠는, 아팠으면 좋겠는 그런 마음 때문에 좀 욱해서 헤어지자고 말한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뭐 헤어짐을 결심하게 된 이유에는 뭐 상황적인 문제, 뭐 다른 것도 있긴 하겠지만 그게 중심이 되기보다는 내가 여러분에게 개인적으로 힘들었던 거, 상처받았던 것 때문에 좀 그런 성숙하지 못한 행동을 했다라고 카드가 보이시고요. 상대방 분들은 여러분과 헤어진 거를 후회하는지 읽어보겠습니다. 처음에는 후회하지 않았거든요. 나 기분 상했어. 여러분이랑 그냥 헤어진 이 상태로 지낼 거야. 여러분 근황도 안 보고 나 어쩌면 여러분과 그냥 교류도 안 할 거야. 나중에 내가 풀리면 할 거야. 한동안은 이분이 헤어지고 나서 여러분에 대해서 좀 거리를 두고 싶어 했던 게 좀 보여져요. 여러분에게 뭔가 서운한 카드 위주로 반복적으로 나오는 걸 볼 때 실제로
이런 마음을 가졌을 가능성이 정말 높거든요. 여러분이랑 헤어질 무렵에는 뭔가 좀 서운한 거, 내가 틱틱거리고 싶고, 여러분에 대해서 뭐 겉으로는 좋게 끝냈다 할지 몰라도 속으로는 그게 아니었다. 겉과 속이 다소 다른 모습들이 카드에서 보이는데, 근데 이분은 어느 순간 이렇게 좀 본인이 원해서라기보다는 나도 모르게 자꾸 마음이 여러분에게 향하고, 아, 화해할까? 내가 먼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연락을 해서 제 얘기 꺼내볼까? 좀 이렇게 마음이 조급해지는 쪽으로 가시기 때문에 이분은 시간이 지나면서 최근으로 올수록 헤어진 것에 대해서 후회를 하는 쪽이고, 재회를 원하는 쪽으로 흘러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지금 두 사람의 별자리 궁합을 보면은 양자리하고 물고기 자리가 나오세요. 뭐 두 사람이 양자리하고 물고기 자리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한 분은 좀 양자리 성향을 가진 분일 수가 있을 것 같고, 다른 한쪽은 물고기 자리의 성향을 가진 분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두 사람의 성향, 궁합 같은 거를 비교해보기 위해서 드는 비유적인 표현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쪽은 감정을 숨기지 못해요. 불의 별자리인 만큼 꽂히면은 어떻게든 상대방에게 다가가야 되고 표현해야 되고, 그리고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을 꼬시는 과정을 좀 즐기는 분이기도 하세요. 근데 이분은 어쩌면 마음이 금방 커졌다가 좀 다소 마음이 금방 식는 좀 감정에 솔직한 별자리이기도 하고, 좀 외로움, 성욕도 좀 많은 별자리이기도 해요. 그리고 사람들 만나는 거 좋아하고요. 좀 외로운 거 싫어하고 좀 의리도 있는 그런 분이시고, 상대방에게 내심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강해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좀 내가 뭐 남자다운 척, 혹은 내가 좀 더 성숙한 척 하면서 관계를 리드할 수가 있지만, 막상 관계가 이어지는 걸 보면은 내가 의지할 수 있는 사람, 성숙한 사람을 선호하는 별자리이기도 합니다. 반면에 물고기 자리 성향을 지닌 분은 겉으로는 되게 부드럽고 동글동글해 보이고, 뭐 고집이 강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극단적인 나의 호불호 이런 거를 드러내면서 트러블을 만드는 성격이 아니라서 주변에 사람도 많고, 이분에게 좀 고민 상담하는 분이 좀 많을 수가 있어요. 괜히 마음이 열린 스타일이라고 해야 되나? 봤을 때 사람이 참 따뜻해 보이고 좋은 사람처럼 보이고, 실제로 동물이라든지 아기를 좋아하시는 분도 좀 많은 그런 별자리이고요. 사람의 말을 들어주고 공감해주는 거를 좋아하기 때문에 주변에 이분을 믿고 따르는 사람이 많다. 그래서 겉으로는 남사친 여사친으로 지내는데 속으로는 이분을 짝사랑하는 분도 좀 많을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은 속으로 좀 감정 기복도 있고 좀 회피 심리도 있고, 겉으로는 뭐 거절을 잘 못해서 알았다고 했는데 속으로는 좀 부담스럽고, 아, 괜히 거절할 걸 그랬나, 이렇게 좀 우유부단한 모습도 있기 때문에 두 사람이 이런 모습과 관련해서는 좀 부딪히는 점이라든지 안 맞는 점은 있을 수가 있겠다. 양자리 분들이 물고기 자리를 일방적으로 좀 더 좋아하는 그런 궁합이기는 한데, 양자리 분이 봤을 때는 물고기 자리 성향분이 좀 많이 답답하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아, 어장 관리하는 건가? 왜 거절을 잘 못하지? 좀 이렇게 답답하고 괜히 옆에서 지켜주고 싶은 그런 감정을 많이 느꼈을 수가 있겠고, 되게 신비로워 보이고 성숙해 보이기 때문에 양자리 분이 좀 콩깍지가 시다시피 좀 좋아했던 관계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물고기 자리는 반면에 좀 나를 리드해주고 끌어주는 사람을 선호하는데, 양자리가 딱 그렇기 때문에 서로 상보적인 매력이 있는 그런 궁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상대방 분들이 현재 여러분을 떠올리면은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읽어보겠습니다. 이분은 여러분에게 지금 현재 많이 보고 싶고, 그리고 대화로 잘 풀어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나와 마음이 잘 통했다, 어쩌면 소울메이트 같았다 라는 느낌을 받는 것 같아요. 마침 여기 앞에서도 소울메이트를 나타내는 카드가 같이 나오시는데, 상대방 분들은 여러분과 진짜 마음이 잘 통했다, 뭐 취미가 잘 맞다든지, 여러분은 내 마음을 알아주던 몇 안 되는 사람이었다, 나의 어떤 우울하거나 무거운 얘기들도 여러분에게는 털어놓을 수가 있었다라는 게 좀 보여져요. 근데 이분은 한편으로는 여러분에 대해서 좀 자신감이 없어요.
여러분이 나에게 진심이 아니었다고 느껴질 만한 부분이 있어서 이분이 좀 상처받았다든지 좀 다소 삐딱하게 여러분과 관계를 바라본 느낌이 있어요. 마음은 아직까지 여러분을 향하고 너무 좋아하는데 이분이 생각했을 때는 겉으로는 여러분이 나에게 맞춰주거나 따라주는 것 같았지만 막상 지금 헤어진 지금 생각을 해볼 때는 내가 더 많이 좋아했던 것 같아. 그리고 한편으로는 여러분이 혹시 나에게 어장관리가 아니었을지 그 정도로 여러분의 마음에 대해서 이분이 좀 우울해하고 확신이 없는 모습도 보여줘요. 헤어질 당시에는 에이, 여러분도 나를 좋아하는 것 같으니까 내가 지금은 이렇게 말을 한다 할지라도 나중에 내가 연락을 슬쩍 하면은 뭐 다시 지인으로 지내다가 뭐 재회가 이루어질 수가 있겠지. 이런 기대감 때문에 헤어짐을 고했던 느낌도 있는데 막상 지금 생각을 해보니까 잘 모르겠어. 나 진짜 여러분에 대해서 다가가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용기가 없어. 못 다가가겠어. 이런 고민들이 보이거든요. 생각이 되게 많아지고 좀 우울해한 느낌이 보여져요. 좀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여러분의 생각은 많이 나지만 확신이 없어. 여러분은 그때 나에게 진심이 맞았을지 지금 연락을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받아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헤어질 무렵과는 다르게 지금은 자신감이 없고 여러분에 대한 생각을 내려놓고 싶어 해요. 그만큼 이분이 현재 여러분을 아픈 기억으로 기억하고 있어요. 내가 많이 좋아하고 의지했던 만큼 마지막에 내가 더 많이 좋아했구나. 여러분은 나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구나. 내가 여러분에게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구나. 내가 많이 자만했었구나. 난 여러분이 어쩌면 나를 좀 더 많이 좋아하고 다가왔던 느낌이라고도 좀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마음의 깊이가 여러분도 만만치 않게 나를 좋아했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지금 우리의 모습을 돌이켜보니까 그게 아닌 것 같아. 나만 좋아했던 것 같아.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우울한 그런 감정선들이 같이 보여진다. 자신감이 없어요. 여러분에게 지금이라도 대화하고 싶고 우리가 대화했던 뭐 여러분의 목소리 그 당시의 기억 같은 것들이 자꾸 떠오르지만 그럼에도 여러분에게 먼저 손을 내밀 용기가 없다. 이렇게 카드가 보이시고 자 그러면 상대방 분들은 현재 여러분의 속마음이 어떨 거라고 추측 중인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여러분의 속마음에 대해서 이분이 추측하는 거는 이분의 개인적인 소망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믿고 싶은 거죠. 왜냐면 이분이 막상 헤어지고 나서 보니까 용기가 없어, 자신이 없어, 잊으려고 해도 자꾸 여러분과 대화했던 기억이 생각이 나서 다가가고 싶지만 근데 내가 한편으로는 여러분에게 뭔가 허탈하게 관계를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계기가 있었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카드들을 봤을 때는 이분은 내가 더 많이 좋아했고 어쩌면 여러분 나에게 진심이 아니었다고 느껴질 만한 그런 여지가 있는데 이분이 추측 중인 여러분의 속마음을 보면은 이분이 내가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도 나를 사랑했었고 지금도 내 빈자리를 많이 느낄 거야.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있을 거야. 다만 나에게 많이 지쳐서 잊고 있을 뿐이야. 하지만 나를 완전하게는 잊지 않았을 거야. 이렇게 바라보는데 좀 다소 상반되게 나오죠. 이럴 때는 상대방 분들이 이렇게 그냥 믿고 싶어 한다. 되게 이렇게 나올 경우가 많거든요. 사실 이분은 여러분과 헤어지고 나서 우리의 모습을 돌이켜보거나 현재 우리의 모습이 뭐 여러분이 연락이 없었다든지 뭐 여러분은 너무 잘 지내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나만 좋아했구나 생각할 수가 있지만 근데 여러분의 마음은 그래도 나를 사랑했던 게 진심이었고 여전히 나를 보고 싶어 할 거다. 하지만 나에게 실망했기 때문에 나를 잊으려고 노력 중일 거다. 하지만 속으로는 나를 많이 그리워하고 있을 거다. 이렇게 믿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상대방 분들이 좀 다소 현실 부정이라고 해야 되나? 좀 자기 합리화? 그런 느낌으로 카드들이 나온 것 같아요. 실제로는 이분이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는다. 여러분에 대해서 내가 더 많이 좋아했다고 생각을 한다. 자, 그러면 재회에 대한 입장을 읽어보겠습니다. 사실 이분은 재회를 하고 싶다는 쪽인데 어떨 때 내가 재회를 하고 싶냐면
내가 정말 못 견디고 힘들 때 불안해져서 감정이 요동쳐서 밤에 여러분에게 연락할까 말까 고민할 정도로 불면증이 심하게 올 때 아, 여러분과 인연이 남았구나, 혹은 내가 용기를 내서 이 인연을 이어가 봐야겠어, 여러분을 그냥 지나간 인연으로 두기에 너무 아쉽고 고민이 돼, 그럴 바에는 내가 한번 잡아봐야겠어, 이런 마음이 들 때 재회를 위해서 연락을 할 의사가 있다는 쪽으로 나오세요. 그러니까 재회에 대해서 의사는 있지만 지금 당장은 용기가 없고 시간이 지나서 내가 정말 힘들고 못 버티겠을 때, 그때는 여러분에게 내가 먼저 슬쩍 연락을 해서 재회에 대해서 말을 꺼낼 생각이 있다, 이렇게 카드가 보이시는데요. 자, 그러면 상대방 분들이 연락이 올 수 있는 시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아, 여러분, 이분은 좀 버티고 버티다가 여러분에게 연락이 올 것 같아요. 지금 이분이 여러분 주변을 빙빙 맴도는 게 보이긴 하는데 지금은 용기가 없고 어쩌면 좀 상황적인 문제들 때문에 지금 당장은 여러분에게 연락을 할 만한 마음의 여유가 없는 느낌도 있거든요. 그래서 연락이 올 수 있는 시기는 지금 상대방 분들이 심경의 변화가 찾아오는 게 두 번째 카드에서 움직이고 있고, 상대방 분들이 적극적으로 재회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연락을 해오는 게 세 번째 카드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다른 분들은 연락이 3주 정도 걸릴 수가 있을 것 같고, 미뤄지시는 분들은 3달 정도 전후에 이분이 연락이 올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좀 상당히 좀 늦게 움직여요. 마음은 지금도 여러분을 보고 싶어하고 애타는 감정선들이 남아있지만 자신이 없어 내 마음을 내려놓으려고 피하는 그런 쪽의 카드 위주로 한동안 흘러가다가 이분이 진짜 못 참겠다, 내가 너무 힘들어, 트라우마가 남을 정도로 여러분에 대해서 내가 마음이 너무 우울해졌을 때, 깊어질 때, 여러분, 나인소드와 텐소드가 같이 나온다는 거는 정말 마음이 힘들 때 나오거든요. 정말 예외를 본 적이 없어요. 그렇게 나올 때는 내가 못 견딜 정도로 여러분에 대해서 죄책감, 미안한 감정, 우울한 감정들이 올라오면서 반성을 많이 한 상태로 연락이 오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래서 연락은 다소 늦게 오지만 여러분의 경우에는 사실 재회운이 아주 강하게 암시가 되어 있기는 해요. 자, 그러면 이분과 재회가 이루어지는 시기에 대해서 한 번 더 알아보겠습니다. 아, 이분이랑은 확실히 두 번째 카드는 재회운이 들어오지 않는 쪽이에요. 그래서 연락이 자꾸 밀리는 것 같아요. 현재는 재회운이 강하게 들어온 시기보다는 다소 밀리는 시기이기 때문에 뭐 짧게는 2주에서 최대 2달 정도까지는 상대방 분들이 여러분에게 연락을 하지 않으려고 바쁘게 지내면서 여러분을 잊으려고 하는 쪽으로 가시기 때문에 재회운이 약하다가 마지막 3주에서 최대 3달 정도 전후에 상대방 분들이 움직임이 강해지죠. 아주 후폭풍이 심하게 올라오면서 여러분에게 연락이 오는데, 근데 연락은 온다는 게 뚜렷한 암시가 있지만 재회운에 대해서는 여러분과 조율을 하게 된다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연락이 오는 거는 보이긴 하는데, 연락이 와서 재회에 대해서 이분이 적극적으로 표현을 하기보다는 여러분에게 안부 인사하면서 좀 대화를 하다가 분위기를 보다가 여러분이 받아줄 것 같으면 재회 얘기가 나올 거고, 그게 아니면은 이분이 슬쩍 그냥 한동안 애매하게 시간 끌면서 지나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재회 자체가 3달 안에 성사가 될지는 여러분이 어떻게 반응해주냐에 따라서 좀 갈릴 수가 있을 것 같고, 하지만 재회 자체가 성사가 된다는 아주 강력한 카드가 나오셨기 때문에 반드시 3달 안에는 재회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뭐 추후에 뭐 4달 전후라든지 이럴 때 재회가 이루어질 수가 있겠다, 늦게라도 재회가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카드가 나오시는데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분과 관계에 대해서 조언 카드 봐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경우에는 두 가지 느낌의 조언으로 보이는데, 첫 번째,
빠르게는 현재부터 앞으로 이분이 연락 왔을 때쯤에 여러분이 이분 말고도 좀 나쁘지 않아서 끌리는 좀 썸과 비슷한 그런 다른 이성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 이성과 이분을 고민하지 말고 둘 중에 한 사람만 고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분과 재회운이 들어와 있는 만큼 여러분이 재회를 하고 싶다면 다른 이성에 대해서 고민을 하거나 애매하게 여지를 남기기보다는 그 이성을 정리하는 쪽의 모습을 단호하게 보여줘야 된다. 그런 모습을 보였을 때 뭐 상대방 분들이 그 이성의 존재를 모른다 할지라도 여러분에게 그런 재회운의 기운이 좀 더 강해지는 영향이 있다고 보이시거든요. 실제로 그런 경우가 많아요. 뭐 둘 중에 한 이성을 고민하면은 뭔가 이게 영적인 영역이라서 단정 짓긴 어렵긴 하지만 고민하다가 연락이 왔다가도 흐지부지 되는 경우를 생각보다 좀 많이 봤거든요. 근데 다른 분들도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씩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재회를 하고 싶다면 좀 다른 이성에 대해서는 좀 여지를 만들어두지 않는 게 좋다. 좀 재회운을 약하게 만들어주는 쪽으로 갈 수가 있다. 한 사람에게 들어올 수 있는 연애운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내가 그만큼 다른 이성에게 연애의 여지를 열어두면은 재회운은 그만큼 비중이 약해진다라는 쪽에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는데 여러분에게 해당이 되는 그런 조언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둘 중에 한 사람만 골라야 된다. 둘 다 애매하게 뭐 갖고 싶거나 걸치면서 비교하다가 만나야겠다. 이게 아니라 여러분이 가까워지고 싶은, 연애하고 싶은 한 사람을 골라라. 이렇게도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여러분도 상대방 분들이 연락이 왔을 때 애매하게 이도저도 아닌 관계로 가까워지면서 지내기보다는 그러니까 여러분도 재회에 대해서 의사를 확실하게 밝히라고 하거든요. 상대방 분들이 한동안은 여러분에게 재회 얘기를 꺼내지 못하고 조금은 살짝 여러분 눈치를 보면서 감정 회복을 하는 관계로 진전이 되는 게 보여지는데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도 애매하게 행동하거나 좀 밀당하듯이 행동하는 게 아니라 확실하게 관계 정립을 여러분 쪽에서 먼저 리드하는 게 필요하다. 재회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여러분이 말을 꺼내는 게 좀 순조로운 정식의 재회로 이어질 만한 가능성이 높다. 상대방과 재회운은 있지만 상대방이 용기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연락은 먼저 와도 재회에 대해서는 말을 못 꺼내고 시간이 좀 애매하게 흘러갈 수가 있기 때문에 재회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여러분이 먼저 말을 꺼내는 게 좋다라는 부분들 같이 읽어봤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2번 분들 카드 여기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3번 분들 카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선 헤어질 무렵에 상대방 분들의 속마음이 어땠었는지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상대방 분들은 여러분과 헤어질 무렵에도 여러분에게 집착을 하고 놓지 못하는 카드 위주로 나오세요. 그래서 이분과 여러분은 좀 사연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이별을 했을 때 상대방 분들이 권태기가 왔거나 여러분을 잊어서 헤어졌다기보다는 어쩌면 여러분에게 알려지지 않은 상대방 분들이 감추고 있었던 어떤 비밀들이 있었다고 좀 보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분은 여러분을 운명의 상대라고 여겼던 그런 느낌도 있었고 우리 인연을 놓고 싶지 않았지만 어떤 고독하고 외로운 마음도 있었다. 여러분에게 좀 애증으로 변질이 되었던 그런 느낌도 있거든요.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고 원하고 놓치고 싶지 않았지만 한편으로는 여러분에게 좀 서운한 게 많았다든지 특히 이분이 여러분에게 오픈하지 않았던 어떤 혼자 짊어가야만 했던 그런 개인적인 비밀, 뭐 집에 일이 있다든지 이분이 근심이 좀 있었던 것도 같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복합적인 상황이 아니었나 싶어요. 여러분에 대해서 좀 서운한 거, 특히 내가 외롭고 좀 공허하고 의지하고 싶은데 여러분에게 털어놓지 못할 만한 어떤 비밀들도 좀 있었던 것 같고 여러분에 대해서 집착은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이 식어서 헤어졌다기보다는 어떤 좀 개인적인 사정이 있었던 게 아닌가 싶고 나중을 기약하면서 다시 만난 느낌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당장은 헤어지고 싶지 않은데 굉장히 이분의 마음이 절절하게 지금 저에게 와닿고 있거든요.
나는 그때 사실 헤어지고 싶지 않았는데 지금은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 우리가 정말 인연이라면 나중에 어떤 식으로든 만나게 되겠지, 닿게 되겠지 하면서 좀 막연하게 나중을 기약하는 그런 느낌도 좀 있는 것 같고, 자, 그러면 상대방 분들이 여러분과 헤어진 이유에 대해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상대방 분들은 당시에 여러분에게 속으로 애정이 남아있었다고 나오세요. 그리고 뭐 이별에 대해서 뭐 단호하게 정리를 해야겠다든지 결심을 했던 거는 보이지 않고, 다만 여러분에 대해서 당시에는 내가 여러분과 만남을 끌고 가기가 자신이 없어 회피하는 마음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상황과 관련된 카드가 나왔기 때문에 상황이 나아질 때까지 여러분이 좀 나의 의사를 존중하고 기다려줬으면 좋겠는, 여러분에게 내심 이해받길 바랬던 그런 마음도 있었다고 나오시거든요. 여러분이라면 좀 내 마음을 알아주겠지. 물론 내가 여러분한테 서운한 것도 있고 좀 꽁했던 것도 있긴 하지만, 그런 이유로 헤어졌다기보다는 좀 상황적인 문제, 그리고 이분이 여러분에게 오픈하지 않았던 어떤 비밀들이 있었을 수가 있을 거고, 그 때문에 여러분에게 그런 거를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상황이 지나가고 나면은 우리가 재회할 수가 있다고 이분은 어쩌면 믿었기 때문에 그때까지 여러분이 나를 너그럽게 좀 이해해주고 기다려주길 바랬다라는 마음도 좀 내심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이분이 여러분에게 본인의 솔직한 심경에 대해서 다 말을 하지는 않았을 수가 있긴 하지만, 실제 속마음을 들여다보면은 여러분에 대해서 뭔가 이해를 바란 느낌의 카드 위주로 나오시기 때문에 이분은 여러분에게 좀 이해를 많이 바랬던 그런 느낌은 분명히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러면 상대방 분들은 여러분과 헤어진 거 후회하는지 읽어보겠습니다. 직접적으로 후회를 했다기보다는 감정 기복이 생기고 자꾸 불안해지면서 여러분이 잊혀지지 않았어. 근데 이분은 어쩌면 여러분이 나에게 연락이 오기를 혹은 재회기를 먼저 꺼내주기를 기다렸던 느낌이 있는데, 여러분은 막상 그렇게 행동을 하지 않았다든지 아니면 처음에는 연락을 했거나 뭐 한 번은 잡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분이 그만둔 느낌에 가깝거든요. 그래서 현재 뭐 연락이 끊겼거나 아니면 이분과 애매한 관계로 지내고 있다면 이분이 거기에 대해서 자꾸 감정이 요동치고 있다고 나와요. 아, 여러분 이제는 마음이 남아있지 않은지, 우리가 이렇게 그냥 헤어진 상태로 머무는 게 맞는 건지, 이분이 그렇다고 내가 재회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금 말을 하기가 잡기가 자신이 없어. 내 마음을 나도 내려놓고 싶은데 여러분을 볼 때마다 내가 자꾸 신경이 쓰여, 불안해, 이런 카드 위주로 나오시기 때문에 이분이 헤어진 거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아, 너무 후회돼요, 보고 싶어요, 그때 헤어지지 말 걸 그랬어요, 이러진 않아요. 왜냐면 이분이 자꾸 나오는 카드들이 여러분에게 어쩌면 숨기고 있는 비밀이 있을 수가 있다는 카드 위주로 나오시기 때문에 개인적인 사정이 있었던 것 같거든요. 물론 여러분에 대해서 내가 그 당시에 너무 외롭고 고독하고 여러분이 내 마음 몰라주는 것 같아서 서운하고 그런 것도 있기는 한데, 그와 별개로 이분이 헤어짐을 고려할 수밖에 없었던 어떤 상황적인 문제가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지,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는데 근데 내가 여러분 연락을 기다리는 거 보니까 왜 이렇게 내가 초라해 보이지? 이런 마음이 자꾸 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은 헤어진 거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후회를 하기보다는 감정선이 자꾸 오락가락 불안했다가 여러분이 보고 싶었다가 기다려줬다가 내려놓고 싶었다가 이게 반복이기 때문에 나도 내 마음 잘 모르겠다라는 표현이 정확한 표현인 것 같고, 두 사람이 지금 별자리 궁합을 볼 때 천칭자리와 정갈자리가 나오세요. 그래서 두 사람은 사실 성향이 그렇게 비슷하진 않거든요. 천칭자리들은 겉으로 본인의 속마음을 다 드러내지 않는데 근데 좀 먼저 다가가는 성향이기는 해요. 적당하게 부드럽고 좀 매너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별자리 분들이기 때문에 아, 이게 반드시 한쪽이 천칭자리고 한쪽은 정갈자리다 이렇게 단정 지는 게 아니라
두 사람의 성향이나 궁합을 비교하기 위해서 드는 비유적인 표현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쪽은 좀 천칭자리의 성향이 강한 분일 수가 있을 것 같고 다른 한쪽은 상대적으로 정갈자리의 성향을 가진 분일 수가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천칭자리 분이 처음에 조금씩 정갈자리 분에게 좀 다가갔던 느낌이 아닌가 싶은데 좀 썸을 오랫동안 탔거나 아니면 서로 지인이나 친구 사이에서 지켜보다가 발전한 느낌이 아닌가 싶은데 천칭자리 분들은 근데 주변에 좀 남사친 여사친도 많고 좀 인기가 많은 타입이라서 정갈자리 분은 반대로 소유욕이나 집착, 상대방이 바람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한 별자리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내심 앙금이 있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좀 이성 문제 같은 것들, 마음을 자꾸 확인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좀 두 사람이 은근히 갈등이 있었을 수도 있겠다. 정갈자리 분들은 쉽게 마음을 열진 않지만 한번 마음을 열면은 그 사람에게 거의 헌신하다시피 몸과 마음을 다 주는 그런 성향이기도 해요. 하지만 겉으로 내 마음 잘 보여주려 하지 않고 그리고 이런 분들은 헤어지고 나서 혹은 내가 상처를 한번 받는다면 좀 극단적으로 삐뚤어져 버리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좀 애증으로 변질될 만한 그런 여지도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서 두 사람이 한번 틀어지고 나면은 좀 소통 문제가 원활하지 않을 수가 있는 그런 부분들까지 같이 읽어봤고요. 자, 그러면 상대방 분들의 현재 여러분을 떠올리면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읽어보겠습니다. 이분은 우리가 예전에는 그래도 재회 가능성도 있었고 나름대로 가까웠다고 생각을 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가 많이 멀어졌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에 대해서 딱 떠올렸을 때 이제는 많이 멀어진 사람, 물론 내가 닿으려고 하면은 안부 인사를 할 수 있는 관계라고 생각을 하긴 하지만 지금은 재회에 대해서 가능성이 강하게 남아있기보다는 우리가 많이 멀어졌어. 지인으로서 뭐 건너 겹친이 있다든지 아니면 닿을 만한 루트가 있어서 아예 완전히 단절된 건 아니긴 하지만 예전에 비해서 우리가 많이 멀어졌다. 재회 가능성이 많이 떨어진 것 같아. 라는 그런 여러분에게 감정이 떠오르기보다는 한때는 미래까지 생각했을 정도로 가까웠던 사람이지만 지금은 많이 멀어진 사람이라고 좀 쓸쓸하게 떠올리는 모습들이 보여져요. 근데 여러분에 대해서 생각은 자꾸 나거든요. 이렇게 나올 때는 헤어진 직후부터 지금까지 여러분 생각이 습관적으로 많이 나고 있을 때 나오는 카드고요. 여러분이랑 지인으로서 지내고 싶은 마음도 좀 내심이 있어요. 그냥 여러분이란 사람에 대해서 아쉽기 때문에 완전히 여러분을 등지고 떠나는 것에 대해서는 이분이 자신이 없다. 현재 이분과 단절 중인 상황이라면 이분이 안부 인사 정도는 나중에 올 수가 있는 그런 가능성도 좀 같이 보여져요. 근데 이분이 지금 생각했을 때는 우리가 좀 재회 가능성이 많이 약해진 상태가 아닌가 생각을 하는 것 같고 여러분에 대해서 좀 쓸쓸하고 보고 싶고 고독감을 많이 느끼고 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상대방 분들은 현재 여러분의 속마음을 어떻다고 추측 중인지 읽어보겠습니다. 우선 이분은 여러분이 나에 대해서 마음 정리가 완전히 끝난 건 아니지만 내심 나에 대해서 미련이 남았다고는 생각을 하긴 해요. 뭐 여러분도 내가 한 번씩은 생각이 나겠지. 나 때문에 한 번씩은 마음이 무겁고 고민이 되겠지. 하지만 여러분이 이미 결정을 내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여러분은 나와 재회할 생각이 없구나. 나를 그냥 놓아버렸구나. 결정을 내렸구나. 라는 쪽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뭐 이분이 느끼기로는 뭐 여러분도 나에게 헤어지고 나서 연락이 없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단순히 공적인 관계로만 남아있다든지 여러분이 나에게 다가올 생각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이미 여러분은 마음 정리가 끝났다고 상대방 쪽에서 생각을 하는 게 보이시고요. 자, 그러면 상대방 분들은 여러분과 재회에 대해서 어떤 입장인지 읽어보겠습니다.
이분은 일단 눈에 띄는 점이 내 마음을 꽁꽁 감추고 보여주지 않을 거야. 난 여러분이 내 마음을 몰랐으면 좋겠어. 나는 속으로는 여러분에 대해서 연락이나 재회에 대한 말을 기다리고 있지만 겉으로는 티내지 않고 여러분과 지인으로만 남을 거야. 공적인 관계로만 남을 거야. 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만약에 나한테 연락이 오거나 재회에 대해서 마음을 비춘다면 그때는 재회에 대해서 못 이기는 척 내가 할 생각이 있지만 내가 먼저 적극적으로 연락을 하거나 재회에 대해서 의사를 표현할 생각은 없어. 먼 발치에서 여러분의 근황을 한 번씩은 바라보거나 아니면 공적인 관계로만 지내는 것에 대해서 나는 만족을 할 거야 라는 쪽으로 카드가 보여져요. 이분은 반복적으로 나오는 게 여러분에게 뭔가 서운한 게 있었다는 쪽으로 나오시는데 그 마음을 겉으로는 쉽게 티내지 않는 포커페이스가 굉장히 잘 되는 카드 위주로 나오시거든요. 그래서 상대방 분들은 여러분에게 뭔가 오래된 앙금 같은 게 남아있는 그런 느낌도 있고 여러분에게 내 솔직한 마음을 보여줄 생각이 없기 때문에 사실 3번 분들은 재회에 대해서 좀 고난이 도인 느낌으로 좀 보여져요. 왜냐면 상대방 분들이 여러분에게 진실된 소통을 할 생각이 없기 때문에 자꾸 자기 마음을 감추는데 급급한 느낌으로 나오시기 때문에 이분의 마음을 다시 여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것이다 라는 느낌으로 나오시고 지금 당장은 재회에 대해서 뚜렷한 의사 표현이 보이지 않는다. 자, 그러면 상대방 분들의 연락이 올 수 있는 시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경우에는 좀 빨리 온 느낌은 아니고 빠른 분들은 2주 정도 전후, 늦은 분들은 2달 정도 전후에 상대방 분들의 움직임이 보이거든요. 고민을 많이 하다가 우리 인연이 끝이라고 생각을 하다가 좀 충동적으로 본인의 감정을 못 이겨서 한 번쯤은 연락이 오는 게 보여져요. 근데 연락이 오는데 그 뒤로는 이번의 의사가 나오기보다는 상황이 흘러가는 거에 대해서 맞춰간다, 받아들이겠다 라는 쪽으로 나오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에 따라서 상대방이 그 뒤에도 연락이 올지 아니면 단발성의 연락으로 그칠지는 여러분의 반응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겠다라는 부분들이 보이시고 그러면 상대방 분들과 재회운이 있을지 열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연락이 올 수가 있는데 연락이 와서 상대방 분들이 다소 자존심 부리거나 본인 마음을 보여주지 않으려고 꽁꽁 감추는 쪽으로 가시거든요. 그래서 이분이랑은 연락은 한 번쯤은 올 수가 있긴 한데 연락과 별개로 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고 상대방 쪽에서 자꾸 방어적으로 나와요. 여러분이 뭔가 소통을 시도해도 자꾸 대화가 뚝뚝 끊긴다든지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뭔가 재회에 대해서 말을 꺼내거나 뭔가 감정 표현을 한다면 상대방이 갑자기 뭐 일십을 한다든지 뭐 아니면 갑자기 연락텀이 엄청 길어진다든지 좀 이도저도 아니게 애매하게 연락이 오다가 여러분이 한번 답장을 안 하면 그대로 연락이 끊기는 쪽으로 가실 수가 있어요. 이분이 좀 어린아이가 떼쓰는 듯한 그런 느낌의 카드로 나와요. 내 마음은 보여주기 싫고 근데 또 미련은 남았고 근데 또 내가 서운하거나 꽁한 것도 있고 그래서 좀 이도저도 아니게 여러분이 내 마음을 풀어줬으면 좋겠긴 하겠지만 막상 또 여러분이 다가오면은 좀 성에 안 차서 나 이렇게 밀어낼 건데 이래도 다가올 거야? 이래도 나한테 마음 있어? 이렇게 자꾸 여러분을 테스트하듯이 상대방이 다소 베베꼬인 그런 태도를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굉장히 답답함을 느낄 수가 있는 그런 카드 배열로 나오시는데 이분은 지금 보면은 여러분에 대해서 미련도 많이 남았고 외로움도 있는데 여러분에게 다 오픈하지 않은 어떤 것들도 있고 좀 마음이 한 가지만 있는 거 아니거든요. 보고 싶다, 뭐 재회하고 싶다 감정만 있는 게 아니라 복잡한 감정들 보고 싶은데 또 내가 먼저 연락하기는 싫고 재회하고 싶은데 그때 옛날 일이 또 마음에 걸려서 내심 서운하다든지 또 여러분이 다가와줬으면 좋겠다가도 여러분이 다가오면은 겁이 나서 좀 도망가 버리고 싶다든지 회피 성향이 강한 분이라는 느낌도 있어서 이분이랑 재회는 좀 3개월 안에 좀 순조롭게 성사되는 느낌 아니에요. 상대방 쪽에서 본인의 마음을 쉽게 오픈하는 쪽이 아니다. 이렇게 카드가 보이시는데 자 그러면 상대방 분들과 관계에 대해서 조언 카드 봐드리겠습니다.
상대방 분들은 아예 마음을 되돌릴 수가 없는 거 아닌데 한동안은 여러분에게 굉장히 자존심을 부리는 쪽으로 가신다고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상대방이 연락이 왔을 때 혹은 연락이 오고 나서 바로 결판을 내려고 하면 안 된대요. 그러니까 이분이랑 재회를 하고 싶다면 장기전으로 여러분이 상대방에게 정말 조심스럽게 다 가라는 쪽이거든요. 상대방의 감정을 자극하거나 섣불리 적극적으로 여러분이 행동하는 게 아니라 적정거리를 유지하면서 끊기지 않게끔 상대방과 무난한 대화를 이어가면서 일단 지인으로서 연락을 이어가는 게 먼저라고 합니다. 지금 당장 이분과 재회를 바로 하려고는 기회를 만들지 말라는 쪽이거든요. 상대방들이 한동안은 여러분에게 자존심을 세게 부리는 쪽으로 가시기 때문에 아예 재회 가능성이 없는 거 아닌데 그 전에 여러분이 좀 지쳐서 회의감을 느낄 가능성이 정말 높다. 근데 내가 죽어도 재회하고 싶어. 이런 분들은 적어도 반년이라든지 아니면 뭐 1년 이렇게 걸릴 수도 있어요. 이분이 여러분의 마음을 인정하기까지 여러분도 나에게 진심이구나. 내가 마음을 다시 열어봐야겠다. 이렇게 신경의 변화가 찾아올 때까지 굉장히 천천히 걸릴 것이다. 상대방 분들이 쉽게 마음의 문을 열지 않을 것이다. 라는 쪽으로 나오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뭐 빠르게 제외해야지. 혹은 내가 지금 당장 얘 마음을 움직이려고 노력해봐야지. 이런 거는 좀 비추다. 그럴 바에는 차라리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다른 새로운 이성을 만나는 게 나을 수가 있다. 여러분에게 어쩌면 조만간 다른 이성이 다가온다는 암시도 있기 때문에 그분을 선택하고 새 출발을 하는 것도 나을 수가 있다. 라는 부분들이 같이 보여집니다. 이분과는 단기간 내에는 재회운이 약한 편으로 보여진다. 네, 그러면 우리 3만분들 카드 여기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4번분들 카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선 헤어질 무렵에 상대방 분들의 속마음이 어땠었는지 읽어보겠습니다. 이분은 헤어질 무렵에는 사실 여러분에 대해서 그렇게 마음이 많이는 남아있지 않았던 느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권태기가 좀 오래 지속이 되었다든지 아니면 마지막에는 이분이 이미 어느 정도 마음 정리가 끝난 상태에서 여러분과 이별을 고려했던 게 보여져요. 그러니까 어쩌면 이분이 헤어지자고 말을 꺼내기 훨씬 전부터 여러분과 좀 이별에 대해서 내심 고려하고 있었던 게 보여졌다. 여러분과 데이트나 소통에 대해서 집중을 했었다기보다는 이미 다른 이성과 좀 연락 중이었다든지 아니면 그냥 나 혼자 개인적으로 보내는 시간이 너무 편하고 즐거워서 여러분과 헤어지더라도 좀 괜찮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이미 은연중에 있었을 수가 있겠다. 이렇게 좀 보여져요. 좀 오래전부터 이미 식어왔던 그런 게 좀 보이는 것 같아요. 이게 극단적인 계기로 인해서 상대방이 마음이 식었다기보다는 그냥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내 마음이 점점 약해진 그런 느낌으로 카드가 좀 보이거든요. 어쩌면 두 사람이 좀 상황적인 문제가 있었던 것도 좀 보여줘요. 원래는 뭐 같은 직장이었는데 한쪽이 이직을 하게 되면서 자주 보지 못하게 되었다든지 좀 물리적으로 멀어졌다든지 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상대방 입장에서는 자연스럽게 여러분과 만남에 집중하기보다는 좀 개인적인 시간 혹은 다른 사람들에게 좀 더 관심이 옮겨져 갔던 게 좀 카드에서 보여지고 그 때문에 여러분과 이별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고려를 하게 되었다. 뭐 어쩔 수가 없잖아. 우리가 상황이 이렇게 되었는데 지금은 헤어지는 게 맞는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했던 모습들도 같이 보여져요. 이제 상대방 분들이 여러분과 헤어진 이유에 대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이분은 헤어질 때 좀 카드들이 굉장히 결단력이 강하고 좀 의지가 확고한 쪽으로 나오거든요. 여러분에게 마지막에는 이분이 애정이 남아있었다기보다는 내가 서운하거나 내가 힘들었던 거, 내가 더 이상 못 참겠다. 내가 이 만남을 이어가봤자
내가 너무 힘들어질 것 같아. 혹은 내가 더 이상 마음이 커지지 않을 것 같아. 이런 마음들 때문에 여러분에게 헤어짐을 고려했던 게 보여져요. 그러니까 이분이 먼저 헤어지자고 말을 했을 가능성이 정말 높아 보이는데, 이분은 여러분과 상황적으로 좀 바뀐 부분도 있었고, 그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 만남에 대해서 좀 현실적으로 바라봤다는 쪽인데, 내가 이 만남을 이어가기에 상황적으로 많이 벅차. 예를 들어서 내가 여러분과 연애를 하려고 하면은 신경 쓰고 노력해야 되는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나 너무 버거워. 나 너무 힘들었어. 그래서 지금은 헤어지는 게 맞는 것 같아. 라는 느낌도 있고, 여러분에게 좀 서운하거나 내가 그동안 좀 예민하게 생각을 했었지만 티내지 않고 있었던 것들이 좀 있었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헤어질 무렵에는 좀 참고 있던 게 폭발한 느낌? 그리고 그게 오랫동안 축적되어 온 느낌도 좀 있거든요. 오래전부터 이분이 좀 사소하게 쌓여져 왔던 어떤 앙금 같은 것들이 마지막에 폭발했을 수가 있겠다. 이렇게도 카드가 보이시고, 자, 그래서 나름대로 상대방 분들은 헤어질 때 미련이 남지 않을 것 같아. 지금은 내가 헤어져도 후련할 것 같아. 이런 마음을 가지면서 여러분에게 이별을 고려했던 쪽으로 카드가 보이시는데, 자, 그러면 이제 상대방 분들은 현재 여러분과 헤어진 거에 대해서 후회를 하는지 읽어보겠습니다. 이분은 사실 여러분과 헤어지고 나서 금방 다른 이성이 생겼거나 아니면 다른 이성을 만나려고 하면은 충분히 만날 수가 있었던 상황이었던 것 같거든요. 그리고 지금도 이분이 썸을 타거나 좀 알아가고 있는 이성이 있을 만한 그런 가능성도 좀 보여져요. 이분 옆에 다른 사람이 있을 수가 있다는 카드가 나오는데, 근데 이분은 여러분과 헤어진 직후보다 최근으로 오면서 여러분 빈자리를 많이 느끼고 힘들어하는 카드 위주로 나와요. 내 옆에 분명히 나를 즐겁게 해주고 만나려고 하면은 잘 만날 수가 있는 그런 사람들이 옆에 있긴 하지만, 그 사람들에게 집중을 하고 있기보다는 여러분 빈자리를 많이 느끼고 우울해하고 있고, 내가 여러분을 얼마나 많이 사랑했었는지 뒤늦게 깨닫고 있다. 내가 당시에는 다른 이성 때문에 혹은 내가 마음이 식어서 여러분의 손을 놓아버렸지만,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니까 여러분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내가 지금 와서야 깨닫고 있다. 여러분이 아니면 안 될 것 같아. 내가 정말 사랑했던 거는 여러분이구나. 뒤늦게 깨닫고 있는 느낌도 있고요. 두 사람의 별자리 궁합을 볼 때 개자리와 염소자리가 나오세요. 좀 성향이 많이 다른 두 사람이죠. 연애 성향이 많이 달라요. 그러니까 이게 두 사람이 반드시 개자리와 염소자리일 거다. 단정 지는 게 아니라 두 사람의 성향이라든지 궁합을 비교해보기 위해서 드는 비유적인 표현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쪽은 좀 개자리 성향이 강한 분일 수가 있고, 다른 한쪽은 상대적으로 염소자리의 성향이 강한 분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개자리의 성향을 지닌 분은 가정적이고 좀 마음이 섬세하고, 한번 누구를 좋아하면은 적극적으로 좀 보살펴주는 타입이죠. 좀 다소 엄마 아빠 같은 성향일 수가 있을 것 같고, 모성애와 부성애를 잘 느끼는 타입이기도 해요. 내가 마음이 가고 안쓰럽고 챙겨주고 싶은 이성과 연애를 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시고요. 상대방에 대해서 내가 애정을 자주 확인하려고 하는 그런 느낌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일주일에 한 5번 이상은 데이트를 해야 된다고 한다든지, 좀 연락도 자주 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고, 스킨십으로 좀 애정을 확인하려고 하는 분들도 많고, 내가 상대방에게 마음을 주는 만큼 상대방이 나에게 집중하는 것 같지 않거나 마음이 변한 것 같으면 극단적으로 좀 우울하거나 신경질적인 모습을 보이는 별자리이기도 해요. 가정과 결혼에 대해서 로망이 있는 별자리이기도 하기 때문에 정말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결혼을 꿈꾸는 그런 성향이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감정 기복이 워낙 심한 거, 좀 한편으로는 수동 공격에 가까운 방식으로 서운함을 드러내는 별자리이기도 하기 때문에 갈등을 풀어가는 방식에 있어서 좀 트러블이 있었을 수도 있겠다. 카드에서 보이시고, 반대로 염소자리의 성향을 지닌 분은 좀 무던하죠. 흙의 별자리인 만큼 좀 마음을 천천히 열고 마음을 천천히 닫는 스타일인데, 근데 이분은 연애가 중요하기보다는 나의 사회적인 성공에 대해서
욕심이 많으신 분이기도 해요. 그래서 자기계발이라든지 운동, 사람들과 모임, 인맥관리 같은 것도 열심히 하시는 분이고 평소의 일과가 규칙적이신 분들이 많아요. 워낙 욕심이 많기 때문에 특히 자기계발도 열심히 하시고 내가 만나게 되는 사람도 똑같이 열심히 노력하고 미래가 보장되어 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좀 조건도 좀 다소 보는 그런 현실적인 별자리긴 한데 누구를 한번 만나고 마음을 열면은 장기 연애를 하시는 분이기도 하십니다. 그리고 성욕도 좀 다소 많은 별자리이기 때문에 좀 성적으로 잘 맞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중요하게 생각을 한다. 그래서 두 사람이 다소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1순위로 두는 것들이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관련해서 좀 갈등이 있었지 않았나 내심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러면 상대방 분들이 현재 여러분을 떠올렸을 때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읽어보겠습니다. 이분은 여러분한테 겉으로는 전혀 아쉽지 않은 척하고 마음이 없는 척하고 내심 자기 합리화하는 것도 있어요. 아쉽지 않아. 여러분에 대해서 나는 관심 없어. 나는 지금이 더 좋아. 생각을 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에 자꾸 후회되고 여러분에게 집착하는 마음이 동시에 떠오릅니다. 여러분에 대해서 아쉬움이 많이 남아있어요. 뒤늦게 여러분에 대해서 다가가고 싶은데 다가갈 수가 없고 몸 발치해서 숨어서 바라보는 느낌으로 카드가 나오시거든요. 이분과 만약에 교류 중이라면 이분이 여러분에게 어떻게든 내 마음을 보이지 않으려고 내가 미련 남았다는 거를 들키지 않으려고 정말 노력하는 쪽으로 하시는데 사실 속으로는 여러분 때문에 고민이 많아요. 어쩌면 이분이 뭐 여러분과 헤어지고 나서 다른 이성을 만난 적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 이성에게 집중을 하기보다는 최근으로 오면서 여러분에게 더 미련도 많이 생기고 후회도 되고 내가 그때 왜 그랬지? 여러분은 두고두고 나를 뒤돌아보게 만드는 그런 존재라고 하시거든요. 나를 집착하게 만들고 여러분이 혹시 다른 이성이 생긴 게 아닌지 불안감을 느껴서 하루에도 몇 번씩 여러분의 근황을 찾아본다든지 여러분을 지켜보는 게 좀 보여져요. 근데 겉으로는 여러분에게 그런 마음을 어떻게든 들키고 싶어 하지 않는다라고 보기 때문에 여러분은 사실 이분이 헤어질 무렵에 보여줬던 모습이라든지 뭐 이분이 헤어지고 나서 금방 새로운 사람을 만난다든지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분이 나에게 미련이 남았다고는 전혀 와닿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을 것 같다. 카드에서 보이시는데 자, 그러면 현재 상대방 분들은 여러분의 속마음을 어떨 것 같다고 추측 중인지 읽어보겠습니다. 이분은 좀 반대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약간 피해의식 같은 게 있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은 내 마음을 알 거야. 내가 이렇게 행동을 한다 할지라도 혹은 내가 여러분에게 냉정하게 행동한다 할지라도 내가 내심 미련이 남아서 여러분 주변을 빙빙 맴돌고 있다는 거를 여러분은 알 거야. 근데 여러분은 나랑 재회 생각이 없으면서 은근히 나에 대해서 좀 간보는 것 같은 그런 행동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분이랑 여러분이 간접적인 교류가 있거나 뭐 소통을 하고 있는 관계라면 여러분은 재회 생각이 없으면서 다소 내 마음을 가지고 논다. 혹은 나랑 재회할 생각이 없으면서 나한테 자꾸 떠보는 듯한 그런 말이나 행동을 한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여러분은 사실 나한테 다가올 생각이 없으면서 자꾸 내 마음을 확인하려고 한다. 그래서 내가 더 내 마음을 보여주기 싫어. 내가 진짜 내 마음이 여러분에게 아직까지 많이 강하다는 거, 집착하고 있다는 거를 들키면은 여러분이 좀 나를 다잡은 물고기처럼 바라볼까봐 난 두려워라는 마음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상대방 분들은 현재 여러분이 다소 나에게 애가 탄다든지 나를 적극적으로 원하고 있다든지 이러기보다는 좀 나에게 벽이 있으면서 나랑 재회할 생각이 없으면서 내심 나에 대해서 좀 애매하게 지켜보고 있다, 바라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은 다소 여러분에게 좀 야속한 마음도 있을 수가 있어요. 좀 내가 상대적으로 여러분에 비해서 좀 을이 된 것 같고 내가 헤어지자고 말을 했지만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내가 더 아쉬운 것 같고 여러분은 아닌 것 같고 이런 마음들 때문에 이분이 여러분에 대해서 좀 더 방어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도 카드에서 보여진다. 자, 그러면 상대방 분들은 여러분과 재회에 대해서 어떤 입장인지 읽어보겠습니다.
사실 이분은 마음이 이미 끝났죠? 너무나도 여러분에게 지금 당장이라도 달려가고 싶고 재회하고 싶고 여러분에게 다정하고 부드러운 말투로 말을 건네고 싶은데 재회에 대해서 말을 하고 싶고 우리가 예전에 썼던 애칭이라든지 애정 표현을 예전에 만났을 때처럼 하고 싶은데 그 마음을 간신히 억누르고 있다라고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분은 현재 내가 너무 재회하고 싶은데 여러분에게 당장이라도 전화하고 싶고 만나자고 말하고 싶은데 겨우 참고 있다, 이성으로 누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 지금 카드 보면은 오라클 카드로도 뭔가 예전 일이 자꾸 생각이 나거나 아니면 예전에 여러분과 있었던 일들이 최근에 자꾸 반복이 된다든지, 그러니까 뭐 여러분과 연락이 끊겼다가 최근에 다시 연락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괜히 예전에 뭐 썸을 탈 때처럼 미묘한 분위기가 최근에 감돌고 있다든지, 이분 입장에서는 여러분과 닿을 듯 말 듯 그런 분위기로 좀 보는 것 같거든요. 만약에 이분과 교류가 끊긴 상태라면 이분이 괜히 여러분과 예전에 있었던 일들이 자꾸 생각이 나면서 뭐 여러분과 기념일이라든지 여러분과 축하할 만한 그런 일들에 대해서 자꾸 생각이 나면서 감정이 건드려지고 있다. 그래서 지금 뭔가 연락해보면은 여러분과 재회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재회하고 싶은데 또 그래서는 안 될 것 같고, 내가 연락했다가는 여러분이 괜히 좀 자신만만하게 좀 나를 좀 얕잡아 볼 것 같고 좀 이런 기분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실제로 상대방 분을 얕잡아 본다는 게 아니라 상대방 입장에서 속마음을 추측 중인 거기 때문에 상대방 입장에서는 괜히 내가 여러분에게 좀 을처럼 행동하게 될까봐 두려운 마음도 좀 내심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과 재회를 원하지만 좀 마지막에 좀 자존심 부리면서 겨우 연락하는 거, 재회 얘기하는 거를 참고 있는 상대방 분들의 카드들이 같이 보여진다. 그래서 이분은 사실 충동이 워낙 강한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연락이 올 가능성이 정말 높아 보이는데 상대방분들이 연락이 올 수 있는 시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상대방 분들은 사실 언제 연락이 와도 이상하지 않은 카드들 위주로 나오긴 해요. 다른 분들은 뭐 당장 오늘 내일 안에도 연락이 올 수가 있을 것 같고, 이게 최대 3달까지 연락운을 뽑아본 건데 진짜 언제 와도 이상하지 않기는 한데, 제가 비교적 꼽자면 행동력이 있는 시기가 현재부터 최대 2달 정도까지라고 좀 보여집니다. 2달까지 연락운이 열려있는데 마지막 3번째 달 전후에 있던 이 데빌이란 카드는 좀 연락은 안 하면서 집착을 할 때도 나오기 때문에 행동력이 반드시 따른다고는 보기가 어렵지만 사실 언제 연락이 와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카드 배열은 맞고요. 자, 그러면 이분이 연락이 온다는 거는 카드에서 좀 보이긴 해요. 여러분 눈치도 많이 보고 앞으로 행동력이나 여러분에 대해서 미련이 많이 생기는 쪽으로 하고 감정 기복이 자꾸 생기면서 불안한 마음에, 그리고 여러분과 뭔가 축하할 만한 기념일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좀 다가옴에 따라서 여러분의 생일이라든지 뭐 여러분과 뭐 1주년이라든지 뭐 여러분과 처음 만났던 날짜 뭐 이런 게 자꾸 이분이 신경 쓰이게 되면서 연락이 이루어지는 쪽으로 카드가 보이는데, 자, 그러면 이분과 재회운이 있을지 읽어보겠습니다. 이분이랑은 재회를 할 수가 있는데, 왜냐면 마음을 확인하게 되는 과정까지 나오거든요. 근데 상대방 쪽에서 마음은 확인했는데 재회에 대해서는 먼저 적극적으로 말을 꺼내지 않을 수가 있고, 서로 말을 먼저 꺼내줄 때까지 눈치만 보다가 연락이 끊기는 쪽으로 가실 수가 있어서 여러분이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재회가 3개월 안에 이루어질지 아니면 그냥 한동안 좀 지지부진하게 연락이 이도저도 아니게 끊겨버릴지는 여러분이 어떻게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좀 갈릴 수가 있는데, 근데 이분이 여러분의 마음에 대해서 자꾸 넘겨짚거나 뭐 여러분은 현재 옆에 다른 사람이 있을 것이다 라든지 여러분은 나에게 미련이 없을 것이다 라든지 뭔가 오해를 하고 넘겨지는 게 있을 수가 있어서 여러분이 이분이 연락이 왔을 때 먼저 소통을 제대로 하는 거, 여러분이 상대방에게 마음이 남았다는 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솔직하게 좀 전달을 할 필요성이 있어 보여져요. 여러분이 먼저 감정을 드러내고 용기를 낸다면 상대방 쪽에서도 여러분의 말을 뭐
베베 꼬아서 듣는 게 아니라 상대방도 용기를 내서 여러분과 서로 과거에 있었던 일들부터 최근의 심경의 변화까지 대화가 생각보다 길어질 수가 있어서 뭐 전화를 했는데 뭐 밤새도록 통화가 이루어지거나 아니면 만나서 얘기를 했는데 뭐 그날 바로 데이트하는 것처럼 분위기가 만들어지는 부분도 좀 보여지는데, 근데 분위기가 풀리는 것까지는 보이는데 서로 재회에 대해서는 말이 나오지 않고 한동안 휴식기로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도 어느 정도 재회에 대해서 뭔가 의사를 밝히는 게 필요해요. 감정 표현과 재회에 대한 의사 둘 다 밝힐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이시는데, 마지막으로 이분과 관계에 대해서 좋은 카드 봐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주도권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상대방 쪽에서는 여러분을 굉장히 어렵게 볼 거라고 해요. 연락은 오는데 여러분에 대해서 눈치를 좀 많이 봐요. 그러니까 관계 회복, 감정 회복까지는 어느 정도 이루어지는 게 보이는데, 여러분이 재회 얘기를 꺼내지 않는다면 상대방 입장에서는 여러분이 재회 생각이 없구나, 뭐 우리가 만남이나 데이트가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그냥 이런 관계로 만족을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상대방이 여러분의 마음에 대해서 좀 실망해서 좀 풀이 죽어서 연락이 자연스럽게 끊길 만한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상대방이 이쯤 되면은 제 얘기 꺼내겠지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막상 상대방 분들은 여러분이 나랑 데이트는 하는데 분위기는 좋은데 재회에 대해서 말을 꺼내지 않는 걸 보니까 여러분은 나한테 이게 선을 긋고 있는 거구나, 이렇게 여러분의 의사를 좀 오해할 만한 부분도 있어요. 감정은 회복해서 좋은 관계로 지내게 되는 게 보이긴 하지만 재회에 대한 의사를 서로 오해하는 쪽으로 가실 수가 있어요. 이분은 여러분과 재회를 염두하고 오지만 여러분에게 좀 눈치가 보여서 재회에 대해서는 용기를 내면서 말을 꺼내지 못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쪽에서 먼저 재회에 대해서 입장을 뚜렷하게 밝히고 여러분 쪽에서 먼저 공식적인 나의 입장을 상대방에게 전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보여져요. 그러니까 뭐 여러분은 이분이랑 시간을 보내는 게 우리가 뭐 암묵적으로 이 정도면 제외한 거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쪽에서 칼자루를 쥐고 상대방에게 어느 정도 분위기가 풀렸을 때 재회에 대해서 말을 꺼내는 게 좋다, 그럴 경우 자연스럽게 재회가 성사되는 쪽으로 카드가 보이시고요. 특히 상대방의 생일이라든지 여러분의 생일, 뭐 두 사람의 기념일, 혹은 두 사람이 만날 수 있는 그런 만남이 예정되어 있다면 그 만남을 빌미로 두 사람이 가까워지게 되는 그런 흐름이 보이기 때문에 두 사람은 재회를 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이 만약에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는다면 관계운이 약해질 만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여러분의 손으로 직접 상대방과 재회 찬스를 잡는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4번 문제 카드 여기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